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6년 동안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을 같이 들고 가보니 결국 남는 건 수익률 표가 아니라 마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시기에 무엇을 사야 하느냐보다 어떤 구조라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그 6년을 지나오며 제가 몸으로 배운 감각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 정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늘 한쪽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오를 때는 배당 ETF가 너무 느리게 느껴졌고 배당 ETF가 버텨줄 때는 나스닥이 너무 흔들려 보였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성장이 탑처럼 느껴지고 시장이 불안하면 방어가 탑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답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매번 같은 고민을 반복합니다. 지금은 어디가 더 유리할까? 지금은 무엇이 더 안전할까? 그 고민이 길어질수록 계좌는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고 그만큼 마음은 더 빨리 달아갑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아서 좋은 장도 있었고 그냥 버티기만 했던 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성장주가 시장을 이끌었고 어떤 해에는 금리 한 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에 쉽게 반응했습니다. 나스닥이 강하면 더 공격적으로 가고 싶어졌고 배당이 강하면 이제 안전하게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자주 바꾸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년 동안 한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시장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내가 할 행동은 똑같게 만드는 연습이요. 특히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계좌가 아니라 내 생활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 들어오는데 주식만 크게 출렁이니까요. 그때 나스닥은 저에게 지금 팔면 끝이라는 공포를 주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그냥 오늘도 한 주 더라는 문장을 남겨줬습니다. 둘의 차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내 행동을 바꾸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뉴스가 요란할수록 저는 더 단순한 약속을 적어두었습니다. 정한 날에 사고 정한 금액만 넣고 결정은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 약속이 쌓이니 시장 전망을 맞히는 것보다 내가 흔들릴 때의 자세를 먼저 챙기게 됐습니다. 조급함이 줄고 남의 수익률을 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6년 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나스닥의 성격을 이해한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는 방식이 어떤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앞으로 더 커질 이야기에 투자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확신이 빨리 붙고 내릴 때는 불안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반대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이미 벌고 있는 돈에 조금씩 얻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주가가 요란해도 회사들이 당장 무너지지 않는 한 배당이라는 리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리듬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내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좌가 조용히 확인시켜 주거든요. 여기서 한번 기준을 또렷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지금 더 빨리 오를 것 같은 곳을 찾을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할지입니다. 제가 나스닥을 들고 있을 때 가장 흔들렸던 순간은 하락 자체보다 내가 잘못 고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사람은 숫자보다 의미를 먼저 해석합니다. 이게 끝이면 어떡하지? 이제 성장주 시대가 끝난 거 아니야? 그런 문장이 머릿속에서 먼저 돌아갑니다. 그때 저는 나스닥을 버티는 방법이 나스닥의 전망을 더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버티게 하는 건 전망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정한 날에 정한 금액으로 정한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쉬운 쪽이 내게 맞는 투자라는 사실이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그 규칙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올라서 기분이 좋아지는 자산이라기보다 흔들릴 때 손을 놓지 않게 해주는 자산에 가까웠습니다. 배당이 크냐 작으냐보다 내가 계속 사도 된다는 확신을 만들어 주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반대로 내가 왜 장기 투자하는지를 잊지 않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불안해도 세상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 하나를 정답으로 두지 않게 됐습니다. 둘을 함께 두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관찰하는 쪽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비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배당을 들고 있다고 해서 성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을 들고 있다고 해서 현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 무엇이 나를 붙잡아 주는지, 내가 들뜨는 순간 무엇이 나를 진정시키는지 그 역할을 포트폴리오 안에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달에도 같은 선택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이 얘가 되도록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6년 투자에서 남는 건 나스닥이 더 좋았는지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더 편했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는 날에도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지입니다. 가격은 매일 바뀌지만 내가 지키는 기준은 매일 같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상승장에서는 과열을 피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장기 투자의 진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